우리 교재 27번 문제 설명 한번 풀어보고 모르면 유튜브를 보라고 했었는데 필자야 봤냐? 안 봤지? 도일 봤냐? 어? 안 했지? 나윤아 혹시 봤냐? 안 했지?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봐봐요.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세요, 제발. 응? 야, 니네 수학 1등급 맞고 싶지 않냐? 맞고 싶잖아요. 응? 1등급 맞으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응? 선생님 설명회 할 때, 혹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가끔 전화 상담할 때, 엄마들이 계속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건 다 똑같아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응? 우리 아들은 혹은 우리 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무슨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 그때 선생님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 하지만 차마 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엄마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오릅니까? 이게 질문인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연히 안 나오지 성적이. 공부를 하면 나올 텐데 안 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럼 성적은 안 나와요. 정말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한 5배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보다 훨씬 많이 했던 애들이 지금 니들보다 성적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보다 걔들은 평소에 한 5배쯤 더 해.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해도 걔들은 그만큼 더 하고 있다니까? 안 올라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딱 5배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올라. 공부가 그렇게 쉽게 성적이 툭툭 오르지 않는다. 선생님이 이거 해봐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해봐야 돼. 니네 저번에 내가 이거 증명해봐라 그랬지.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또 내가 유튜브로 봐라 그랬지?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안 올라요. 절대 안 오릅니다. 미안하지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셔야 돼. 자, 잔소리 이제 그만할게요. 쌤도 잔소리 하기 싫어. 미분계수와 도함수. 자,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분 파트로 들어가잖아.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맨 처음에 미분의 기본 이론이 있어요. 미분의 기본 이론이라는 게 오늘 할 거야. 평균 변화율도 나오고 미분계수도 나오고 뭐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쭉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 하면 이제 접선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올 거고, 요거 하면서 이제 함수의 어떤 비율 관계라든가 어떤 특별히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나올 거야, 스투니까. 그럼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그런 거, 또 극대극소, 증가, 감소, 최대, 최소 이런 거 쭉 나올 테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부등식은 어떻게 써먹을 거냐, 또 속도와 가속도 문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그래서 이 내용들이 미분의 전체 다예요. 미분의 전부야. 이게. 그래서 수투가 크게 보면 덩어리가 3개잖아.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3개인데 미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50%가 넘어요. 네? 미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50%가 넘어. 함수의 극한이 한 20%, 미분이 50%, 적분이 한 30% 된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 미분이 제일 중요한 단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아까 우리 수원 할 때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 여기는 개념이 우선이에요. 예? 자, 두 번째로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도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법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평균 변화율 요거는 얘기할 게 없어. 자, 평균 변화율이 뭔데? 민혁아, 평균 변화율이 뭔데? 기울기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게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렇게 fx가 있어. 얘를 ab라고 해. 이게 fx인데, 그치? 그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기울기는 당연히 x 차이분의 y 차이다.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더 할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자, 미분계수 봅시다. 미분계수 f의 프라임 a. 자, 이건 뭐냐? 미분계수의 의미는, 이제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는 간단한 거야. 뭐냐? x는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공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써보면, 자, 이게 fx가 있고 여기가 x축이 있고, 자, 이 포인트가 a야. 이 포인트가 x라고 할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알고 싶다고. 괜찮지? 그럼 이제 뭘 잡을 거냐면 이 점과 아무 점이나 하나 잡는 거야. x, fx라는 점을 잡아.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먼저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a, fa, 얘가 x, fx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평균 변화율 느낌으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내가 지금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이 점을 이쪽으로 퉁퉁퉁퉁퉁퉁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x를 갖다가 a 쪽으로 한없이 끌고 가면, 그러면 이제 이 점이 이쪽 요만큼 오면 이 기울기가 되고, 조금 더 가면 이 기울기가 되고, 거의 가서 이제 여기 붙어버려. 그러면 이제 두 점이 여기에 이게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막 붙어 있을 거잖아. 그럼 두 점을 이은 직선이나 저 a라는 점에서 접선이나 사실 거의 비슷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 기호를 붙이라고. 그러면 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f의 프라임 a가 된다. 이게 바로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x라고 안 쓰고 a로부터 h만큼 떨어진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사실은 a에다가 h를 더한 거야 라고 쓸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x 대신에 뭐야? a 플러스 h라고만 쓰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거니까 얘는 h가 될 거고, 얘는 f의 a 플러스 h에서 그냥 fa를 뺀 거고. 맞지? 그 다음에 x를 갖다가 이 a로 가까이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는 이 h, 이 두 점 사이 간격이 거의 얼마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요거 대신에 h를 나 0으로 보낼 거야 라고 쓰는 거야. 괜찮죠? 그럼 넣어도 f의 프라임 a가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 식밖에 없어. 이것만 미분계수의 정의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두 개밖에 없고, 너와 너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와 너는 정확히 같은 식이야 아니면 조금 다른 식이야? 정확히 같은 식이라 그랬지? 왜 수리논술에서 뭐 그런 거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랑 그냥 똑같은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잘 들어야 돼. 만약에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 f의 프라임 a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봐봐요. 이게 fx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a야. 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지금. 그지? 근데 그럼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처럼 꼭 A에서 하나 잡고 그거보다 뭐 다른 옆에서 하나 잡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즉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잡아서 거기다 극한을 꼭 때려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무렇게나 때리면 돼요. 봐봐요. 내가 이 점을 하나 잡았어. 또 이 점을 하나 잡았어. 그럼 여기는 이를테면 뭐 세모라고 하자. 그럴 수 있지. 이 점의 x좌표는 네모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얘는 기울기로 표현을 하면 뭐야? 네모랑 세모 사이의 기울기니까 네모 빼기 세모분의 f의 네모에서 f의 세모를 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니까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이 세모랑 네모를 동시에 어디로 가져가면 돼? A로 가서 이렇게 쫙 모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A로 모으면 된다고. 그래서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여기 네모랑 세모를 동시에 A로 모아.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의 프라임 A가 된다. 이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항상 미분 계수를 표현하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잡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때리면 돼. 네. 그럼 형태는 항상 요 괄호 안에 있는 값, 요 놈에서 얘를 뺀 게 어디에 오면 돼? 분모에 오고, 그지? 리미트 기호를 사용해서 너랑 너를 동시에 A라는 포인트로 가져가잖아? 그럼 그게 F 프라임 A가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H라고 할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자, 이렇게 썼어요. 그쵸? 그럼 너는 뭐라고 하냐?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어디에 와야 돼? 분모에 와야 돼. 그럼 분모에는 몇 H가 와야 돼? 2H가 와야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2H로 만들고 원래 없던 것이 붙었으니까 이를 다시 곱해줘. 괜찮지? 그러면 이만큼 의미하는 게 뭐가 됐어? F 프라임 A가 됐잖아? 그럼 너는 뭐라고 쓰면 되냐? 2배 F의 프라임 A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의 A 플러스 H제곱 빼기 FA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왔고 여기다가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버려. 그럼 너도 어디로 갔어? H가 0이 되니까 너도 A가 됐고 너는 원래부터 A였고 맞지? 그럼 너도 결국은 F의 프라임 A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만 돼 있잖아. 전제가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냥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곧 미분계수야 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거기까지 이해됐지? 됐지? 됐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어요. 이 말이 없어. 저 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물어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는 이걸 그냥 미분계수라고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 자, 봐봐. 좀 지우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대충 아는 것일 텐데 요 얘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봐봐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볼 거다. 알겠죠? 자, 미분 가능하다. 저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
연속이라는 말이 있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 자, 연속이라는 말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좀 다른 말이지. 응? 일단 그래프의 특징을 좀 보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단 말이야. a라는 포인트에서 안 끊어지고 쭉 이어져 있으면 연속인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을 그래프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얘는 x는 a에서 그냥 안 끊어지고 있잖아. 그냥 쭉 이어져 있다. 그럼 연속이야. 그게 뭐 뾰족하든 말든 뭐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연속이다. 맞지? 근데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그냥 이어져 있다고 다 미분 가능한 게 아니지. 그래프가 어떻게 이어져 있어야 돼? 어떻게 이어져 있어야 돼? 매끄럽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얘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쭉 이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이라고 해. 맞지? 괜찮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좋아. fx가 있고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면 걔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물어봐.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맞아 틀려. 똑같아 달라. 똑같을 것 같지. 근데 조금 달라. 예? 봐봐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얘랑 조금 다른 말이야. 대부분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말이야. 잘 들어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맞죠? 그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었지. 오케이? 그럼 얘는 0이라는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0이니까 얘는 0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얘는 0에서 미분 가능이잖아. 근데 너의 역함수를 하나 만들어. 그럼 너의 역함수라는 것도 x, y 바꾸고 정리할 거니까 y는 세제곱근 x.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역함수니까 너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진 그림일 거야. 맞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스무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얘는 이 노란 선 이거 말이야. 이거 얘는 0이라는 이 포인트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아니 y축이 접선이잖아요. 야,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의 0에서 접선은 x축이지. 세제곱근 x라고 한 너의 0에서 접선은 y축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x 이퀄 0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고. 너희들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 0이지. x축의 기울기는 0이잖아. 그럼 y축의 기울기가 있니? 그런 건 없지. 무한대잖아, 무한대. 어? y축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너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어. 접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미분계수로 한다며. 근데 얘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접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많아 이런 얘가.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면 돼.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말과 쭉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약간 다른 말이야. 근데 오케이.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한 번만 만들어 볼까? fx의 그래프가 a에서 연속일 조건을 식으로 표현을 해봐. 연속이 되려면 뭐랑 어째야 된다고 그랬어? 연속이려면 뭐랑 뭐가 어떻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값이 같으면 연속이다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일단 연속이야. 그럼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또 같아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연속이야. 맞지? 이건 연속 조건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럼 쌤 미분 가능하려면 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을 해봐.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냥 미분 해봐? 야, 여기 미분 가능하냐? 그러니까 있어봐. 내가 해볼게. 막 해보는 거야? 미분해서 탁 집어넣어봐?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야, 미분 가능하냐고 물었잖아. 미분 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기다려봐. 내가 해볼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응? 미분 가능성을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미분 계수 f의 프라임 a가 존재해야 돼. 알겠니? 그럼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인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미분해서 넣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미분해서 넣어보는 게 아니고 뭘로 가야 되냐면 정의대로 가야 돼. 정의대로. 아까 우리 미분계 정의 썼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놈의 극한값이 곧 미분계수라고 그랬지. 그럼 너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러면 미분 가능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머릿속에 잘 넣어놔. 어떤 놈이 너희들한테 야 제가 A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원칙은 뭐냐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야. 물론 이 식을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식이라 그랬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얘를 써서 너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네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인데 그러면 좋아. 이 녀석은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야 이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랑 뭐가 어떻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랑 뭐가 어째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너가 존재하려면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맞지? 그럼 너의 좌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 하고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하고 얘네들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두 값이 같다. 그러면 미분 가능이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얘를 좌미분계수, 얘를 다른 말로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한다고. 됐죠? 작년 6월 평가원 15번 문제에 우미분계수에 대한 표현이 한 번 나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 근데 작년에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꽤 많아. 알겠지? 이런 식들을 보고 이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차이를 둬야 돼. 그럼 봐봐. 항상 미분 가능하려면 어째야 되냐? 미분계수가 있으면 되고 미분계수가 있을 조건은 좌미분계수가 일단 있고 우미분계수가 있어서 두 값이 같아야 돼. 알겠지? 좌미랑 우미가 같으면 미분 가능이야. 얘기했다. 응? 나연아, 미분 가능하려면 뭐랑 어째야 된다고? 그렇지. 좌미랑 우미랑 자 다시 조금만 조정을 해줄게. 좌미랑 우미랑 같다가 아니라 좌미가 존재하고 우미가 존재해서 두 값이 같아야 돼. 좌미랑 우미랑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좌미분계수도 있고 우미분계수도 있는데 두 값이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게 미분 가능이야. 좋아. 그러면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볼게. 이게 A다. 이게 여기 빵꾸. 자,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얘가 fx야. 이놈의
오른쪽 왼쪽에다가 접선을 싹 이렇게 그었는데 너의 기울기가 이를테면 한 2분의 1이고 너도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자 선생님 말에 대답을 해봐. 어? 너의 좌미분 계수는 얼마냐? 서윤아 요거 좌미분 계수는 얼마니? 미치겠어? 뭐 너무 어려워 막. 어? 민혁아 이거 좌미분 계수는 얼마냐? 그럼 우미분 계수는 얼마냐? 그럼 좌미랑 우미가 각각 존재하고 두 값이 같은 거 맞니? 아니 네가 방금 그랬잖아. 좌미 2분의 1이고 우미도 2분의 1이라며. 그럼 좌미도 존재하고 우미도 존재하고 두 값이 같은 거 아니야? 2분의 1이랑 2분의 1 같은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한 말이잖아 그게. 그지? 그럼 얘는 좌미도 있고 우미도 있어서 두 개가 같네? 그럼 얘는 미분 가능이냐? 그렇지 않아?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 아까 내가 그럼 거짓말 한 거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좌미가 있고 우미가 있어서 두 개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그쵸? 맞는 말이야 그 말이. 근데 이 그림에서는 좌미분 계수가 2분의 1이다? 아니야. 도현아 이 그림에서 좌미분 계수가 있냐? 네. 좌미분 계수가 있냐고. 발산. 그렇지. 좌미분 계수가 없어. 왜? 봐봐. 좌미분 계수의 식의 형태를 잘 봐봐. 이게 뭔데? A, 잘 들어. A, FA에서 X, FX까지 기울기의 극한인데 X가 지금 A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봐봐라. A, FA가 이 점이잖아요. X, FX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 점쯤 될 거잖아. 맞지? 여기 X라고.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이건데. 어? X를 A의 왼쪽으로 가져가. 그럼 이 점이 A의 왼쪽으로 막 다가가는 이런 상황인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은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점이 통통통통통통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럼 좌미분계수의 식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점이 올라가면서 직선이 점점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돼. 그럼 이 빨간 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좌미분계수야. 맞지? 근데 좌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잖아. 내 말 이해돼? 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좌미분계수도 없고 우미분계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 우미분계수도 없어. 둘 다 발산이야. 그러니까 좌미도 없고 우미도 없으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인 거지. 오케이?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응? 왜?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들어보세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고 누가 물어보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냐고 물어보잖아. 응? 자, 연속이면 다 미분 가능이냐?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 알고 있는 거 중에 뭐 있어?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첨점이라 그러지. 어? 그러니까 첨점 같은 게 발레니까 연속이라고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그럼 미분 가능하면 다 연속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맞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좌미도 없고 우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분 불가능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야 얘는 뭐라고 이게 좌미분계수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거는 좌미분계수가 아니라 도함수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에 f의 프라임 x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알아듣겠냐? 자 이게 뭐예요? x가 a보다 왼쪽에 있어. 그럼 너의 기울기의 극한이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쭉 가.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아. 하지만 좌우 미분계수는 없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지? 그쵸? 이걸 보고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 아까 저기서 연속과 미분 가능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문제를 보고 쌤 이거는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쌤 이거는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아까 내가 잘 기억을 해봐.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미분 가능하려면 어쩐다 그랬어? 좌미분계수가 있고 우미분계수가 있어서 두 값이 같으면 미분 가능이다 그랬지. 내가 여기서 연속이어야 된단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연속이라는 말을 안 했어 나는. 그냥 좌우 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 보고 너희들이 선생님 좌우 미분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도함수의 좌우칸이 같은 거지 좌우 미분계수가 2분의 1인 게 아니라고. 알아듣겠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같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 f의 프라임 x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2분의 1이야.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맞아. 알아듣겠지? 응? 요 두 개의 차이를 좀 두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선생님 얘하고를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 예를 들어 아마 그 센수학 같은 거 2학년 때 내신 때를 하면서 센수학 비단계 정도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fx가 a보다 작을 때는 gx고 x가 a보다 커나왔을 때는 hx다. 문제 이렇게 나와. 그 네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본 적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그치? 그럼 너희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풀이 방법이 어떻게 풀어? 지금까지 너희들 다 어떻게 푸냐면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해야 되잖아.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A 넣고 같다고 놔. 맞지? 그래서 GA와 HA가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씩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스텝으로는 너 미분하고 너 미분해서 탕탕 집어넣는 게 같습니다. 이렇게 풀지? 맞아 틀려? 맞잖아요. G의 프라임 A와 H의 프라임이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었어.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지금 니들 어떻게 푼 줄 알아? 연속 조건 하나 잡았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응?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돼. 여기다 A를 집어넣을 수도 없어. 맞잖아. 여기 등호 없으니까. 근데 일단 넣었어. 그냥 무시하고 넣었다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거 미분해서 A 집어넣고 요거 미분해서 A 집어넣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난 뭐랑 뭐를 비교한 거냐면 좌우 미분계수를 비교한 게 아니지. 도함수의 좌극한과 도함수의 우극한을 비교해서 문제를 푼 거잖아. 그렇지 않냐? 그치?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맞지?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풀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렇지 않냐? 맨날 이렇게 풀었는데 다 맞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발로 푸는 거냐 원래. 그럼 여기서 뭔가 좀 너희들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 없어? 아니 잠깐만. 도함수의 극한과 미분계수는 다른 거라며. 그리고 원래 미분 가능성은 미분계수로 문제를 풀어 왔다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도함수의 극한으로 문제를 풀어 왔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렇지 않냐? 뭐지? 왜 그랬을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먼저 했냐면 얘를 먼저 잡아서 그래. 얘를. 이건 무슨 말이야? 연속 조건이지 이거. 연속이 되니까. 맞잖아요? 그럼 연속 조건을 먼저 잡았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와. A에서 여기를 너희들이 채워버린 거라고 이미. 응? 여기가 채워진 상황이면 도함수의 극한이나 우미분계수는 어때? 같은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아듣겠냐?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았냐면 연속 조건을 잡았어. 그럼 얘를 잡는 순간 뭐랑 뭐가 같아져 버려. 우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우극한이 같아져 버리고 좌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좌극한이 그냥 같아져 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됐구나.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이제 불연속점에서의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불연속 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불연속점이야 이렇게. 그지? 이 fx가 현재 a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얘는 a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죠. 일단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일 수밖에 없어. 왜? 좌우 미분계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놈 같으면 좌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좌미분계수가 이 포인트랑 왼쪽 점을 잡아서 극한을 때릴 거잖아. 그럼 얘가 쭉쭉쭉쭉 일어나겠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이해돼? 그럼 너는 좌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미분 불가능이야. 응? 그럼 너의 우미분계수는 있어 없어? 이건 있죠. 우미는 존재한다. 이 점 잡고 얘랑 연결하고 쭉쭉쭉쭉 가져가면 결국은 오른쪽 기울기랑 같아져.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좌미분계수는 없고 우미분계수 있다. 그럼 너희 봐봐. 불연속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 존재라는 건 뭘 보면 금방 아냐면, 자, 얘를 열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나뭇가지에. 그치? 열매라고 생각하면 열매가 달려있는 쪽의 미분계수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여기에 열매가 여기 달렸어. 여기 빵꾸야. 그럼 이러는 거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열매가 왼쪽에 달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좌미분계수는 있고 우미분계수는 없다. 근데 우미분계수가 없으니까 너는 일단 뭐하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 좌미분계수는 있다야. 이해돼? 항상 불연속점에서는 열매가 달려있는 쪽의 미분계수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러면 여기 빵꾸 여기 땡글 이렇게 쳐져. 이건 좌우 미분계수가 둘 다 어때? 둘 다 없지. 이해하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단한 개념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의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봐봐. 미분계수의 미분 가능 여부를 모를 때, 내가 미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야 지금.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그때 이제 내 말 잘 듣고 잘 생각을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 자, 몰라.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이게 3이다. 응?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f의 프라임 a는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몰라 나는. 근데 이게 3이래. 그럼 얘는 미분 개수가 3이라는 얘기야? 아니야? 다른 얘기야? 아니야. 자, 또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 오늘 쌤이랑 수업한 거 있잖아. 집에 가서 일단 이 부분은 풀로 한 번을 다시 들어야 될 거야 아마. 알겠지? 다시 들어라고 그랬다 내가. 응? 자, 너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럼 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미랑 우미가 같다는 말이지. 너의 좌미도 3이고 우미도 3이란 말이잖아. 맞아? 너의 좌미분계수, 너의 좌극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좌미분계수라고 한다며. 너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한다며. 그럼 좌미가 3이고 우미가 3인 거잖아.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3인 게 맞잖아. 오케이? 아니, 이게 얘들아,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저기 박스 쳐놓은 거. 응? 정의대로 그냥 이게 3이래. 그럼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근데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 잘 봐. h제곱분의 f의 a 플러스 h제곱 빼기 fa 너가 3이야. 그쵸? 그러면 f의 프라임 a는 3이냐고 물었어.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틀린 말이야. 얘는 왜 틀렸냐? 잘 보세요. 방금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이게 3이란 말은 얘가 A가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3이니까 좌우가 같아서 3이다. 이게 맞는 말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3이란 얘기는 H가 0 플러스로 가든 0 마이너스로 가든 똑같이 3이다 라는 말이긴 한데 H가 만약에 0의 오른쪽으로 간다 해봐. H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H제곱은 어디로 가는 거야? H제곱도 0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니냐? 제곱이니까 너가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럼 A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잡은 거지 내가.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무슨 미분계수를 말하고 있는 거야? A랑 A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의 기울기의 극한이니까 우미분계수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3이란 얘기는 H가 0 마이너스로 가도 3이란 말이거든. 근데 H가 0 마이너스로 가면 H제곱은 어디로 가냐? H가 0 마이너스로 가도 H제곱은 0 플러스로 가는 거잖아.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가 0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간에 이 녀석은 다 0 플러스니까 결국은 이 놈의 기울기는 A와 A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잡고 극한을 때린 것 뿐이잖아. 맞지? 그러면 너의 극한값이 3이란 얘기는 나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뭐만 알려주는 거야? 우미분계수가 3입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너가 3이라는 얘기는 얘가 아니고 우미분계수가 3입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놈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는 미분 가능한 말이지만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야. 내 말 알아들어? 그럼 만약에 잘 봐. 얘가 세제곱이고 여기도 세제곱이야. 그지? 근데 이게 3이래.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미분 가능한 거지. 왜? H가 0 플러스로 가면 너도 플러스로 가고 0 마이너스로 가면 너도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가 3이라는 얘기는 좌미분계수도 3이고 우미분계수 3이다라는 말이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 네가 0이다. 그럼 요걸 가지고 F의 프라임 A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단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야 아니야? 미분계수 정의는 이거밖에 없다고. 얘는 미분계수 정의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의 극한일 뿐인데 네가 0이야. 그럼 얘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하는 식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왜? 자, 발레 하나 들어볼게. 가장 대표적인 발레. 이것도 다 기출입니다.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발레. fx를 x-a의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렇게 생겼지. 얘가 a야. 맞죠? 근데 이 식의 의미를 잘 봐봐. 너는 어느 점부터 어느 점까지의 기울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울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기울기야 이게? 이 EH라는 게 사실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여기는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기울기라는 건 A 마이너스 H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요 A야. 그지? 그럼 A 빼기 H부터 A 플러스 H까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였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봐. 얘가 절대값이면 이 기울기가 뿔마 1인데 요쪽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 높이랑 이 높이도 같을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였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처음부터 얼마였어? 처음부터 0이었잖아. 극한이 필요 없이 얘 자체가 처음부터 0이었다고. 그러니까 극한을 때려봐야 당연히 0이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는 뭐가 맞아? 이 식이 맞아. 그지? 이 식이 맞는데 이것이 맞다고 해서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얘는 A에서 지금 무슨 점인데? 1000점이잖아. 얘는 정확하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잖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거요. 아까 우리가 여기 제곱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이런 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우미분계수가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얘의 극한값이 있다는 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이야. 더 있어. 근데 그만할 거야. 알겠지? 더 하면 지금 너희들 머리 뽀개질 것 같으니까 그냥 딱 이 두 개만 외워.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29번을 볼까? 자, 요거 평가원 기출입니다. 꽤 오래된 문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본부터 봐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b가 0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와 f1이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쵸? 자, 나를 봐.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보고 이게 내용이 어렵다는, 너희들이 처음 배울 때는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 모르지 않아. 너희들한테 이걸 처음 가르치는 게 아닐 거잖아, 내가. 그치? 선생님 정말 수년 동안 이거를 애들한테 계속 가르쳤을 거잖아. 근데 이 내용을 처음 받아들이는 애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해. 듣고, 저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잖아? 그럼 나중에 다 알아. 저 뒤에 우리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너희들 선배처럼, 다 알게 돼. 알겠냐? 그러니까, 그냥 보면 돼. 그럼 봐봐. 일단은, 자, 너의 값이 0이라는 말이 f의 프라임 1이 0이라는 말이 맞냐? 맞을까 틀릴까? 맞아. 왜 맞아? 이게 뭔데?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0이면 f 프라임 1이 0이라는 말이야.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래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미분 가능이지. 알아들어? 그럼 미분 가능하면 얘는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냐고 물어보잖아. 미분 가능하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지금. 연속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고 물어봐. 맞아 틀려? 맞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아. 이걸 역으로 물어보면 어때? 자, 얘가 성립하면 얘가 맞냐고 물어봐.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틀렸지. 왜? 이건 뭘 물어보는 건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려. 얘만 맞고 얘는 틀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볼게. 니은번. 자, 니은번은 똑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D가 0이면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 D가 0이냐 라고 물었어요. 자, 잘 봐. 야, 얘가 0이라는 말은 f의 프라임 1이 0이라는 말이 맞나요? 맞니? 준영아, 이게 0이란 말은 이게 0이란 말이냐? 맞죠? 아니, 여기 위에 있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쫄지 말고 얘들한테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 미분계수 0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f 프라임 1이 0이란 말이야. 그 말은 얘가 이래서 뭐 하단 말이야. 뭐가 가능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지. 그럼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해. 아까 내가 잘 봐. 미분 가능할 때는 미분계수를 표현할 때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의 극한값 얘가 다 미분계수가 된다며. 맞아? 그러니까 너가 0이라는 말은 이게 0이란 말이고 이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야. 그럼 이래서 미분 가능하니 너는 봐봐. 얘에서 얘 뺀 게 분모에 온 거 맞지?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서 너랑 너가 둘 다 1로 모였지? 그럼 너가 곧 f의 프라임 1이고 f 프라임 1이 0이니까 너는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때? 맞잖아.
이게 맞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니까 너도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이해돼?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봐. 응? 전제 자체가 이게 0이다. 이게 0이면 너도 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 말은 맞아 틀려? 이 말은 틀리죠. 왜? 얘가 0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지. 발레 뭐 있다고? 이런 거 발레 뭐 있다고? 발레? fx는 절대값 x 빼기 1 이런 거 있다고. 이런 함수는 1-h부터 1 플러스 x까지 기울기는 처음부터 그냥 0이었던 거야. 하지만 1에서는 첨점이었으니까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얘는 맞지만 쟤는 안 되는 거잖아. 이런 함수는. 그래서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면 미분 가능한 거고 얘가 먼저 나온다는 건 이건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됐니?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제 fx가 절대값 x 빼기 1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 자, 네가 0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디귿번을 봐. fx가 이거야. 그러면 1에서 꺾여. 자, 이 그림이지. 맞죠? 정신 차려! 자, 이 그림인데 그럼 이 그림에서 1에서 지금 첨점이니까 미분 불가능이잖아. 그지? 근데 너에 대해서 요 녀석의 극한값은 0이냐고 물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거는 맞는 말이라고. 왜?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뭐야? 1-h부터 1 플러스 h까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0인 게 맞아. 그때 애들이 이거를 다 틀렸다고 했어. 왜 틀렸다고 했겠어? 아니 선생님 이게 이래서 첨점이잖아요. 첨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미분계수 없잖아요. 근데 미분계수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꺼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는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알아듣겠냐? 그래서 요 내용들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문제를 더 해봅시다. 30번.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봐봐. 오늘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보기만 하면 아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뭔가 미분 불가능하잖아 이래서. 근데 이래서 미분 불가능한데 미분계수 비스무리한 걸 막 물어보잖아 나한테. 그지?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계산하면 돼 그냥. 극한값 계산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봐봐. 이걸 극한값 계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너의 값이 0이냐고 물었어. 그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2h분의 여기 1 플러스 h를 따 넣어. 그지? 그럼 1 플러스 h 빼기 1이니까 절대값 h가 되고 빼기 여기는 1 마이너스 h를 넣어. 그럼 1 빼기 h 빼기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h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너의 극한값은 애들이 이제 여기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0으로 가면 이것도 0이고 너도 0 빼기 0이니까 0이고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너는 극한값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h가 0으로 막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거야? 0인 거야? 가는 거지. 얘는 0으로 막 가고 있는 거지. 얘는 h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h의 절대값 자체는 어떠냐? 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랑 너는 처음부터 같은 값이지. 같은 값을 뺀 거잖아. 그럼 여기는 분자는 얘 필요 없이 처음부터 얼마였어? 0이었지. 얘는 정확한 0이고 얘는 0으로 가는 놈이니 0 아닌 것 분의 0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넌 정확하게 0인 게 맞는 거지. 이해하겠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내가 미분 가능 여부를 모르거나 아니면 확실히 미분 불가능한데 그때 나한테 이것처럼 미분계수 비슷한 식을 갖고 물어보면서 너 극한값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미분계수로 해석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그냥 이거는 극한값 계산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됐지?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30번 문제 보시면,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 기억번에. 자, 모든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fx가 미분 가능하면이야.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데 이때 f의 프라임 마이너스 x 이퀄 f의 프라임 x냐고 물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자, 여기서 또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게 있다. 자, 내 말 들어보세요. 일단 요거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입니다. 이건 무슨 함수라는 말이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기함수라 그러지. 기함수. 기함수는 뭐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지? 이거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기함수다. 근데 기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함수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쵸?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까? 이거 맞아? 틀려?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일단 맞습니다. 자, 여기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기함수를 미분하면 왜 우함수가 되는데 이걸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자, 두 가지로 증명 1번. 지금 요게 성립해.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x. 얘를 구하고 싶어. 괜찮지? 그럼 너는 일단 도함수의 정의대로 갈 거야. 도함수의 정의가 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h 빼기 f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여기까지 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 h분의, 자, f가 지금 기함수니까 여기 있는 f에서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 오케이? 마이너스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면 이게 마이너스 f에 뭐가 되냐? x 빼기 h가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빼. 그러면 플러스 f에 x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지? 자, 그러면 너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자, 얘하고 앞뒤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네가 앞으로 가는 거야. fx가 되고 빼기 f의 x 빼기 h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뭔가 느낌에 지금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너에서 너 뺀 게 분모에 왔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서 둘 다 x로 모였지. 그럼 얘가 곧 뭐가 되는 거냐? f의 프라임 x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해? 그러니까 결국은 f 프라임 마이너스 x랑 f의 프라임 x가 같다라는 게 결론인 거잖아. 그래서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합성함수 미분법 이라는 거를 좀 알면 좋겠다.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원래는 미적분 과정이긴 해. 근데 수투에서 이걸 모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률 통계 선택자지만 그래도 아는 게 좋아. 어렵지 않아. 이게 봐봐. 합성함수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봐봐. f의 gx라고 하는 합성함수가 있어. 얘를 미분을 누가 해보라 그러잖아. 그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겉함수, 얘가 속함수지, 그지? 그럼 겉 미분 곱하기 속 미분 하면 돼. 그러니까 큰 거 미분해. 그럼 f의 프라임 gx라고 쓰고 곱하기 이 속에 있는 함수 한 번 더 미분해. g의 프라임 x 이렇게. 알겠냐? 그럼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돼, 너희들이.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건 겉 미분 곱하기 속 미분. 자, 이렇게 풀면 합성함수 미분을 하는 게 된다. 이렇게.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4제곱. 자,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그치? 자, 얘를 미분해보라. 그래. 그럼 이런 게 일종의 합성함수인 거야.
자, 겉의 함수가 뭐의 4제곱인 거지? 속함수가 이거지. 그죠? 그럼 이런 거 미분하라고 하면 겉함수 미분해. 요거 통째로 한 문자로 보고 미분해봐. 그럼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요 속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 곱해. 그럼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쉽지? 괜찮잖아. 어? 자, 이렇게 f에 3x-1 너를 미분해보라 그랬어. 응? 그럼 이거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니까 f 프라임의 3x-1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 속미분 3 하면 되겠지. 그지? 3 이렇게. 아시겠냐? 어?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어? 이게 미적분 과정이긴 하니까. 다만 니들이 이제 수투를 제대로 좀 잘 풀 수 있으려면 얘는 꼭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겉미분, 속미분 이게 합성합 미분이다. 그 정도 아시고 그걸 가지고 얘를 다시 증명을 해볼게요. 봐봐요. f의 마이너스 x, 자 f의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fx다.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양변을 미분해 그냥. 그래서 양변 미분한다 이렇게. 응? 그럼 봐봐. 이쪽이 일종의 합성함수인 거잖아. 그럼 겉미분 f의 프라임 마이너스 x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속미분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는 거야. 이퀄. 얘는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f의 프라임 x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랑 지우면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됐어? 우함수가 된 게 맞지. 그지? 오케이. 은찬, 잘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금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하나 뭐 있었어?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조금 더 가야죠. 자, 내 말 들어.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됐어? 우함수가 됐어. 그럼 역으로 우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뭐가 될까?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기함수가 돼. 봐봐. 우함수를 미분하잖아? 우함수를 미분하잖아? 그럼 기함수가 된다고. 왜? 우함수가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너를 미분해. 그럼 f의 프라임 마이너스 x 속미분 이퀄 여기는 f의 프라임 x가 됐으니 결국은 이게 이쪽을 갖다 넘기면 이게 기함수잖아. 맞지? 그러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다. 일단 요거 알아. 됐지?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까? 하지 말자. 이거를 또 하기 시작하면은 또 너무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일단 요까지만. 일단 우리 머릿속에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알겠지? 거기까지만 하자.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볼게. 니은번. 일단 기억번 받고 자 니은번 봐봐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fx가 mx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m은 지금 양수랬어. f 프라임 제로가 0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모든 x에 대해 저게 성립한다면 f 프라임 제로가 0입니까? 이렇게 물어. 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내 말 들어봐. 이게 양수지. x 제곱도 양수지. 그럼 이쪽 자체는 그냥 다 플러스 값일 거지. 근데 어떤 놈의 절대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뭔 뜻이야? 그거는 이 f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냐? 마이너스 mx 제곱부터 mx 제곱까지다 라는 뜻이지.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제로인데 얘를 구하려면 이 녀석을 자 봐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부등식까지 잘 만들었어. 그래 놓고 여기서 양미 그래.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 양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2mx f 프라임 x 2mx 이렇게 그래 놓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너도 0이고 너도 0 이거고 너도 0이니 결국 너는 0과 0 사이니까 0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 과정이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 같아? 어디서 잘못됐어? 민혁아, 어디서 잘못된 것 같냐? 그렇죠. 양변 미분한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부등식에서 양변을 미분한다? 있을 수가 없어. 알았지? 늘 지금까지 수투 공부하면서 양변 미분한다, 양변 적분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근데 양변 미분하려면 일단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양변을 미분할 수 있는 전제가 뭐지? 항등식이어야 돼. X값에 무관하게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일 때만 양변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부등식인데 미분해? 말이 안 돼. 알겠냐? 자, 양변 미분하는 기술은 항상 언제만 써? 항등식일 때만 써. 부등식에서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예? 방정식에서 쓰면 안 돼. 봐봐라. 이런 거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빵 이랬다 치자. 이 방정식을 풀으라 그랬어.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풀었는데 미분이라는 걸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을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미분하니까 막 식이 막 줄어드네. 차수도 떨어지고 좋다 막 이러면서 무슨 짓을 하냐, 이 방정식을 풀으라 그랬더니 양변 미분해 그래 풀어. 그럼 얘를 2x 빼기 3은 0이요 이렇게 풀고, 선생님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풀어. 얼마나 신박하니? 좋아? 좋냐고? 신박하잖아. 개 좋은데? 막 이러잖아. 아니라고. 아니 왜 그럴 거면 왜 여기까지만 한 번 더 하지 왜 차라리. 한 번 더 해. 그러면 2는 빵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쌤 이상한데요? 한 번 더 해 그러면 0은 0인데요? 좋지? 얼마나 신박하게 병신 같냐고. 응? 말이 안 되잖아. 방정식이라는 건 뭔데?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냥 막 내 맘대로 미분해? 그거 안 돼. 항상 우리가 양변 미분하는 기술을 언제만 써? 항등식일 때만 쓰는 거야. 부등식일 때 양변 미분하면 안 돼. 양변 적분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를 내가 지금 요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은데 얘를 가지고 양변 미분한다 안 돼. 그럼 결국은 뭘로 갈 수밖에 없어? 미분계수의 정의로 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미분계 정의 가려면 얘가 fx인데 요게 나오려면 형태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의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지. 맞죠? 지금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면 f0는 일단 0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f0는 일단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다가 f0를 하나 뺐다고 치고 가운데 0이니까 어차피 그래놓고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얘랑 비슷해져. x로 나누면 얘랑 비슷해지지. 근데 x로 나누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로 툭툭툭 나누면 안 돼. 뭔가를 양변에 부등식일 때는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 뭘 봐야 돼? 부호 봐야 돼. 부호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변을 x로 나눠. 그럼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마이너스 mx 여기는 x분의 fx 빼기 f0 뭐 여기는 빼기 빵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여기도 안 바뀌니까 mx다. 그래놓고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한다를 때려. 맞죠? 그러면 너도 0이고 너도 0이니까 너의 극한값도 0이어서 결국은 0에서의 무슨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야. 우미분계수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가진 f의 프라임의 0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네가 0이다 라는 사실 알았어. 우미가 0이야 일단은. 아직 안 끝났어 그지? 근데 x가 그럼 음수는 어떠냐? 음수라면 x로 나누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 부등식이 뒤집어져야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mx 이게 mx 여기는 x분의 fx 빼기 f빵 얘가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mx가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간다 라고 때려. 그럼 너도 빵이고 너도 빵인데 너는 그러면 fx의 0에서의 무슨 미분계수가 돼? 좌미가 되지. 그러니까 f의 프라임의 0 마이너스 너도 빵이다.
그럼 좌미도 빵이고 우미도 빵이니 결국은 미분계수가 빵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아요. 됐나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풀진 않을 거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이제 수리 논술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구나. 문과구나. 네, 수리 논술을 볼 가능성이 없겠네. 그럼 좋아. 오케이.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건 아시고. 자, 다시 지워볼게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다 왔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너를 가지고 f의 x는 일단 마이너스 mx 제곱부터 mx 제곱 사이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로. 그럼 어떻게 되냐? xy 축이 있고 여기에 mx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m이 양수니까. 민채야! 졸지 마. 이게 mx 제곱이지. 맞아? 마이너스 mx 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맞지? 네? 그랬는데 fx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너와 너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사이, 여기 요 사이에만 있어야 돼. 그럼 사이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0에서는 기울기가 여기 동시에 접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f' 제로가 0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상황이. 이해되냐?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도 한번 봐볼게요. 자, 디귿번은 말이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빼기 더하기 f의 c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배 fc. 자, 너가 0이야. 그러면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쵸? 졸면 안 돼. 유주야! 졸면 안 돼. 응? 하긴 뭐, 이해는 한다. 선생님도 가끔 졸아요. 선생님 수업하다가 졸아. 나 수업하다 졸면 니들이 좀 깨워야 돼. 알겠냐? 지금은, 이제 오늘 뭐 했냐면, 오늘 재수종합반 우선반 개강이었습니다. 원래 재수종합반이 2월 중순에 개강이거든, 원래. 재수생들. 근데 이제 조금 일찍 재수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1월 초에 개강을 해.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월 첫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재수생을 개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니들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이제 재수생들 스타트를 했다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게 조금 듣기에 불쾌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한 가지만 내가 진실을 얘기하자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절반은 재수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반은 재수야. 그게 내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졸지 마. 좀 잘 해봐. 좀 제발. 봐봐라. 다시 천천히. 자, 너가 0이면 미분 가능하냐고 물었어. 자, 오늘 우리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잘 떠올려봐. 미분 가능하려면 뭐가 어째야 된다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분 가능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미분에서 넣어봐? 그게 아니고,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극한의 식을 세워서 그놈의 극한값이 있는가를 본다면, 그러면 그놈의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 좌미분계수가 있고 우미분계수가 있어서 두 값이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그쵸? 좌미가 있고 우미가 있고 두 값이 같아야 미분 가능이라 그랬어, 내가. 그냥 이제 이거 보는 거야. 좋아.
C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머릿속에 좌미랑 우미랑 같으면 되네. 그럼 너를 잘 보니까 여기 두 배 FC를 하나씩 쪼개서 이쪽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좀 예쁘겠지, 그지?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앞에 거는 H분의 F에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하나 주고 플러스 H분의 F에 C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C 하나 주고 자, 너가 0이다. 일단 이 소리야. 맞지? 근데 여기는 너에서 너 뺀 게 H 왔어. 오케이, 괜찮고. 너에서 너를 빼면 뭐가 와야 돼, 밑에? 마이너스 H가 와야 되잖아, 원래. 얘에서 얘 뺀 게 분모에 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H가 와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꿨어요. 괜찮죠? 근데 너의 차이가 0이다 라는 말이야, 지금.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네가 0이란 말은 H가 0 플러스로 갈 때도 0이고 마이너스로 갈 때도 0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H가 0 플러스로 간다는 말은 너가 뭘 말하는 식이 돼버려. H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이 녀석의 극한이 나타내는 게 무슨 개수야? 우미분 개수잖아요. 맞아? C에서의 우미계를 말하는 거잖아. 알아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래? 응? 요 녀석의 의미는 우미분 개수다. 맞아? 우미 빼기 너는 뭐가 돼? H가 0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H는 음수일 거니까 너는 뭐가 돼? C에서의 좌미가 되지. 그 우미에서 좌미를 뺀 게 0입니다 이 소리고, H가 0의 왼쪽으로 갈 때는 이 녀석이 뭐가 돼? 좌미가 되지. 좌미에서 너가 뭐가 돼? 우미가 돼. 느낌상. 그죠? 그 뺑이 빵이야. 오케이. 너가 빵이고 너가 빵이라는 말은 결국 우미랑 좌미가 어떻다는 말이네? 같다는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지?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미분 가능하려면 우미가 어떻고 우미가 존재하고 좌미가 존재해서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냥 우미랑 좌미가 같다 이렇게 얘기 안 했고, 우미가 있고 좌미도 있어서 두 값이 같아야 미분 가능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되냐? 여기선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우미랑 좌미랑 차이가 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가 있고 너가 있어서 같은 게 아니고 너랑 너의 차이가 그냥 빵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는 미분 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봐봐요. 예를 들어볼게. 이런 함수가 있다 쳐. 자, 여기 0이야. 0 오른쪽에서는 이게 1이야, 1. 그지? 0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함수값은 0에 정확하게 찍혀있다. 그지? 자,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0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당연히 불가능이지. 일단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인데, 너에서 봐봐. 0에서 이렇게 직선 하나 보놓고, 자, 여기가 0 플러스 h, 이건 0 빼기 h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떠냐? 똑같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0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치? 맞잖아. 맞지만 그렇다고 이놈의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안 하지 않냐. 이거는 발산하잖아,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틀렸음에 대한 발레가 되는 거라고. 자, 정리를 잘해봐.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어찌해야 돼? 좌미가 있고 우미도 있고 그래서 두 값이 같아야 돼. 좌미, 우미를 뺀 게 0이다 그 말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해줘야 돼, 너희들이. 됐냐? 이 정도 해주면 미분계수는 더 할 건 없어. 됐지? 이게 되게 너희들 느끼기에 너무 어려운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계수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이해해, 쌤도.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알고 있잖아. 그럼
그럼 수능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못 풀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니들 다 1등급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돼.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또 해. 근데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가서 처음 하잖아? 그럼 안 돼. 그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만 꾸역꾸역 해놓고 헷갈린다? 그 정도로 알아놔. 그럼 나중에 또 하잖아? 그럼 이제 조금 알겠는데? 또 하잖아? 조금 알겠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워도 계속 복습을 하세요. 일단 좋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 그러면 자 31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31번 문제가 작년 평가원 아까 전에 말했던 좌우미분계수를 만드는 15번 문제였다고. 31번 그 봐봐.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고 좌우미분계수를 물어본 문제가 이게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는 평가원도 지금까지 수능시험이 치러진 게 얘들아 맨 처음에 수능이 나온 게 몇 년도였냐면 94년도였어요. 94년도. 그러니까 니네들 씨앗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수능이 출발이 됐다고. 근데 올해가 2026년이잖아 이제. 그래서 수능이 횟수로만 지금 벌써 33년째가 된 거야. 그러면 수능시험에 지금까지 사실 웬만한 거 나올 만한 거 다 나왔겠지. 그렇지? 그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제 발악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안 낸 거 뭐 그래도 어려운 문제 안 낸 거 하나 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문제에서 뭔가 신기한 게 하나 탁 나오잖아. 그럼 그런 게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럼 봐봐. 31번에 보시면 상수 K가 있고 삼차함수 fx가 있는데 f의 프라임 0은 6이에요. 자, fx는 3차함수고. 자, 여기 봐봐요. 잠깐만. 자, 너희들 문제 발문의 출발이 보통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냥 3차함수 fx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차이가 좀 있지. 다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냥 3차함수 툭 던져. 그러면 그냥 3차함수라고 나오는 문제는 대체로 뭐라는 얘기일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냐? 최고창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그냥 3차함수 툭 던지잖아. 그건 너희들한테 야 이거 음수일지도 몰라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너희들 예측을 해야 돼. 그냥 3차함수야? 요거는 최고창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겠네? 그럼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런 fx에 대해서 자 gx라는 함수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fx 플러스 k 여기는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k 플러스 f의 2분의 1 너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조건을 볼게. 가조건에 자 가조건에 이제 요 눈에 보이잖아.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그 녀석의 값이 존재한대. 그 녀석이 뭔데? 모든 실수 a에 대한 그 극한식이 뭐냐? 다혜야, 그 극한식이 나타내는 게 뭐냐? 그 극한식이 나타내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 차연아, 뭔데? x가 a의 오른쪽으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그게 뭐냐고. 그렇지. 우미분계수라고. 다혜야 알고 있는 거지. 응? 아는데 지금 살짝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죠. 응? 봐봐요. 그 극한식이 우미분계수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조건이 뭔 말이냐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는 모든 포인트에서 우미분계수는 있대. 오케이? 너는 모든 점에서 우미계가 존재해. 그리고 그 우미분계수는 항상 0 이하래. 이 말이라고. 모든 점에서 우미분계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4입니다. 네가 실근을 두 개를 갖게 되는 t의 최대값은 13이다. 자, 이걸 가지고 k 플러스 f의 2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문제였습니다. 잘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은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자, 3차 함수가 있어. 이게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3차 함수를 갖다가 x의 값이 뿔마 1인 상태에서 끄는 거야. 맞지? 그럼 봐봐라. fx 이렇게 있다고 쳐. 대충. 뿔마 1이 어딜 거냐?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끊었어. 그지? 여기가 마일이고 1이다 라고 생각 끊었어요. 보니까 바깥쪽은 fx를 k만큼 들어 올린 거지. 물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아직.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고 얘를 들어 올렸어. 그럼 바깥쪽은 이놈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 요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지? 안쪽은 마이너스 fx니까 뭐 대칭이야? x축 대칭으로 이동을 시킨 거지. 그럼 x축이 어딘데? 아, 그것도 몰라. 그럼 x축이 어디야? 아, 몰라. 그럼 대충 여기를 x축을 한번 해봐 일단. 그러면 이 안쪽 여기서부터 약간 이만큼을 너 대칭을 착 넘겨. 그럼 이제 여기에는 찍고 여기 찍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랑 요 노란색 여기에 지금 찍혀 있다. 그럼 요게 지금 gx인데 가조건 봐봐. 모든 점에서 저 노란색 그래프 gx는 뭐가 있어야 돼? 우미계가 있어야 한다. 맞지? 그죠? 근데 이거 나 아까 배웠네. 불연속 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불연속 점에서는 어느 쪽에 미분계수만 있다 그랬어? 열매가 달려있는 쪽에 미분계수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맞지? 그럼 이놈 같으면 우미분계수가 있어 없어? 있어. 얘는 좌미분계수만 있어. 우미분계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우미계가 존재해야 된다며. 그럼 얘는 틀려먹었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점에서 우미계가 있으려면 결국 이 포인트에서 우미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맞지? 그럼 이 포인트에서 우미계가 있으려면 어째야 되냐? 얘하고 얘가 불연속이 돼버리면 열매가 지금 왼쪽에 달렸으니까 얘랑 얘가 불연속이 돼버리면 이 점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열매가 왼쪽에 달렸으니까 좌미계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에서 우미계가 있어야 된다며. 그럼 우미계가 있으려면 결국 얘랑 얘는 어째야 돼? 붙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연속이 돼야 된다. 이해돼? 네, 그러니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다시 일단 fx에 이렇게 딱 치고 뿔마 1이 지금 여기쯤 있다 치고 대충. 그럼 이 바깥쪽은 좀 들어 올리고 조금 들어 올리고 안쪽은 자 원래는 이 녀석이었는데 얘를 x축 대칭을 뒤집어서 여기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과 이 포인트의 중점 한 이쯤이 x축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를 갖다 뒤집으면 너가 밑으로 내려올 거고 너가 위로 올라가서 붙을 테고 그럼 대칭으로 붙이면 이렇게 이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 점은 이제 연속이 된 거니까 결국 이 노란 선이 gx인데 이게 gx가 됐는데 일단 우미분계에서 존재하는 것까지는 해결했어. 됐지?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의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또 망했지.
모든 점 우미분계수가 아니 잠깐 여기는 0 이상이잖아. 기울기 양수잖아. 그럼 망했네. 그럼 이제 뭐부터 고쳐야 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가 돼버리면 어쨌든 이쪽과 이쪽은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 이게 쭉 이렇게 기울기 양수가 돼버릴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이제 요것 때문에 내가 최고차 한계수를 일단 음수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이제 얘를 살짝 뒤집어. 그럼 좋아. 얘를 이렇게 뒤집었어. 그러고 여기쯤을 뿔마 1이라고 했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이 바깥쪽은 살짝 들어 올려. 요렇게. 그럼 이렇게 그리는 순간 얘도 망했지 지금. 왜?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잖아 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점에서 우미분계는 음수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기만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과 1이랑 끊는 점을 이상한 데 있어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다. 응? 반드시 감소하는 부분에서 끊고 가운데는 어차피 뒤집을 거니까 뒤집어서 감소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뒤집기 전에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어야만 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극소점과 극대점에서 끊을 수밖에 없겠네. 무슨 말 알겠지? 그죠? 그러면 오케이. 이제 대충 감이 왔어. 일단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여야 되네. 그리고 이 포인트 극대극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어야 되네.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fx인데 그럼 gx는 봐봐라. gx는 일단 이 바깥쪽 1과 마이너스 바깥쪽에서는 k만큼 약간 들어 올려. 그럼 얘 극소 빵꾸, 얘는 극대 찍고 여기서 빵꾸. 자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놈, 요 놈은 어디서 갖다 붙여야 돼? 여기가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중점 이쯤이 x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지? 얘를 갖다가 요 놈 대칭으로 넘겨야 돼. 그러면 이게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 땡글땡글 칠해지고 쭉 떨어져서 극소점에서 딱 달라붙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됐냐고 지금. 자, 이 노란 선이 gx인데 이 노란 선 중에 특히 자, 이 곡선의 식은 fx를 원래 fx를 위로 얼마만큼? k만큼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너의 식은 f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의 식은 얘를 x축 대칭으로 뒤집은 거니까 너의 식이 지금 마이너스의 fx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괜찮냐? 그랬는데 너하고 너가 1이라는 포인트에서 붙어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일단 식이 하나, 자 마이너스 f1과 f1 플러스 k는 일단 같습니다. 이걸로 식 하나 만들어지겠네. 괜찮지? 그죠? 자 그 다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볼까? 자 이게 지금 노란색 요 색깔로 칠해진 게 이게 지금 gx잖아. 근데 gx는 t라고 하는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 가진다는 말은 이 gx 그래프에다가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긴다? 교점이 두 개 생긴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되는 이 상수함수의 최대값, 제일 높은 점이 13이다 라는 얘기는 자 이런 데다 그어야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고 이것부터 더 올라가면 이제 교점이 하나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인 최대값은 어디야? 결국은 이 포인트가 13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13이면 마이너스 f 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 13이야. 그럼 여기가 13이고 얘가 x축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3이겠지. 이 점은 f의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 이걸로 식 하나 만들었지. 괜찮죠? 나 지금 f만 찾으면 끝나. 그잖아? 그 다음에 그래? 그리고 또 조건이 지금 뭐 있었어? f의 프라임 제로가 6이었다. 저것도 있었네요. f의 프라임 제로는 6이었다.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3차 함수를 구성해 나가면 돼. 봐봐. f의 x를 잡는데, fx를 처음부터 막 멍청하게 막 ax 제곱 플러스 뭐 잡지 마시고, fx의 극소점과 극대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그지? 그러면 fx를 잡지 말고 f의 프라임 x를 잡으면 좋겠지. 만약에 fx의
최고창이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였다면 f의 프라임 x는 3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일 테니 얘를 우리가 쓸 때 3a에 이 극대극소가 1과 마이너스에 생겼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지? 자, 그러면 이때 a의 부호는 지금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최고창 음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너는 이게 x제곱 빼기 1이니까 그건 3ax 제곱 빼기 3a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fx는 자, 요것도 있네. f 프라임 제로가 6이니까 일단 바로 넣어버려. f 프라임 제로는 0놈 사라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3a가 6이구나. 그럼 a는 얼마냐? 마이너스 2겠지. 그죠? a가 마이너스 2야. 요것 때문에 그럼 너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이 되겠네. 맞죠? 그럼 fx는 이제 얘 적분해. 그래서 적분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얼마? 적분 상수 c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랬는데 여기 또 있잖아요.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3이다. 그럼 f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너는 2 빼기 6 플러스 c인데 네가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 그럼 요게 마이너스 4니까 c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9겠지, 그지? 그러니까 c의 값은 마이너스 9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fx가 나왔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값 중에 f의 2분의 1을 구할 수 있겠죠? f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빼기 9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분의 얼마? 25 얘는 됐고 그 다음에 K값 찾아야지. K는 뭘로 찾아? 내가 지금 안 써먹은 조건이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럼 여기서 자 K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F1의 2배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마이 플러스 6 빼기 9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5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K값이 10인 거죠. 결국 내가 구하는 답은 10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25를 더해. 맞아? 그럼 4분의 40 빼기 25니까 4분의 얼마? 15. 얘가 최종적으로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뜻이야. 괜찮지? 문제를 되게 잘 만든 거야. 봐봐. 여기에서 일단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끊어져 있는 점 1과 마이너스에서 얘가 불연속이 되면 둘 다 불연속이 되면 이쪽 부분에 열매가 안 달려 있잖아. 열매가 왼쪽에 달렸잖아.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우미분계수 없으니 여기를 붙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감소 상태가 돼야 되니 이 1과 마이너스 이라는 포인트는 다 극대점과 극소점의 x좌표다 이 얘기하는 거고 맞죠? 그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거야. 얘는 별게 아니고 이 가조건이 엄청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됐지? 그렇게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좋아. 넘어가 보자. 자, 함수가 미분 가능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제 말 들어봐. 지금 원래 오늘 선생님이 계획한 거는 어디까지였냐면 40페이지까지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설명이 조금 길어졌나 봐요. 지금 몇 시냐?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 얘기만 할까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 얘기만 일단 하고 오늘 마무리 해보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지난번에 우리 곱함수의 연속성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냐? 곱함수 연속. 만약에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가 있었어. 여기다 내가 뭔가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0인자를 곱해준다. 이게 괜찮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지? 불연속 점끼리 겹쳐서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해볼게. 만약에
A야.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불연속이래. 괜찮죠? 이렇게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불연속이다. 이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fx. 자, 이 세 함수는 자, 선생님 약간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냐?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쉬운 거 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센 수학 하시면 됩니다. 센 수학 비단계 하면 돼. 그럴 거면 학원 다니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건 다 시험에 나올 것들 하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올 건 내가 안 해. 어차피 필요 없는 건 나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냐? 자, 봐봐. 얘도 불연속이니까 일단 미분 불가능이지. 얘도 불연속이니까 일단 미분 불가능이지. 얘는 첨점이니까 미분 불가능이지. 그러니까 셋 다 미분 불가능이야 지금.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곱할 거야. 뭔가 gx라는 함수를 곱할 거라고. 알겠어요? gx를 곱해서 여기다가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일단 결론부터 내가 얘기를 해. 결론부터. 이 경우에는 x-a라고 하는 영인자를 하나를 곱하잖아. 영인자를 하나를 곱하잖아. 그러면 연속이 돼 일단. A에서 연속은 무조건 돼. 당연하지. 근데 미분은 안 돼요. 알겠어요?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안 돼. 그럼 여기다가 뭘 해야 미분 가능해지냐? 영인자를 하나 더 곱하면 돼. x-a를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러면 미분 가능해지는 거야.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형태의 불연속일 때는 영인자를 하나 곱하면 연속되고 두 개 곱해야 미분 가능해진다. 알겠지?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얘네들은 이건 뭐냐? 좌우극한이 같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하고 불연속인 거야. 얘는 극한값이 없으면서 불연속인 거야. 그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현재 상태는 미분 불가능한데 x 빼기 a라고 하는 영인자를 하나만 곱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미분 가능해져. 연속인 건 당연하고. 알겠나? 자,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해줬어. 증명은 내가 지금부터 해줄 거고. 자, 봐봐요. 나를 봐. 나를 보라고. 자, 이렇게 불연속이야. 왼쪽, 오른쪽이 다르고 불연속이야. A에서. 그럼 영인자 하나 곱하잖아. 그럼 연속. 두 개 곱하면 미분 가능. 오케이? 근데 이렇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빵꾸 난 거지. 극한값은 있고 불연속이야. 그럼 영인자 하나만 곱하면 바로 미분 가능이야. 첨점이다. 영인자 하나만 곱하잖아. 바로 미분 가능이야. 알았지? 일단 결론은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 얘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게 하나 곱하면 연속이 되는 건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왜 미분은 안 되냐? 이거부터 볼게, 내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케이스 1번에서, x-a 곱하기 fx, 네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어떻게 증명을 하냐? 봐봐. 너를 라지 f의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라지 fx의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으면 뭘 해봐야 돼? 제가 오늘 내내 한 게 그거잖아.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 미분 계수가 있는지 봐야 된다고. 응? 미분 계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다고? 뭘 이용한다고?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그 극한식을 세워서 그놈의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네가 얘인데 네가 A에서 미분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고 싶다. 그럼 나는 F에 프라임 A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럼 너의 정의대로, 자, X가 A로 갈 때 X-A분의 라지 F의 X에서 라지 F의 A를 뺄 거지. 이놈의 극한값이 있는지를 볼 거지.
라지 fx가 이거지. 그러니까 이 라지 f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갖다 쓸 거고, 라지 f의 a는 얼마야? 0이지. a 집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사라져. 그럼 결국 이 분자는 뭐가 됐냐면 x-a의 f의 x가 된 거잖아. 맞아? 그럼 너의 극한값은 너랑 지우니까 뭐가 돼버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맞죠? 근데 저 1번 케이스 그림을 봐봐요. x가 a로 갈 때 fx, a에서의 극한값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a에서 극한값이. 이 그림에서 극한값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니 좌극한과 우극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너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미분 불가능하다고. 쟤는 하나를 곱하면. 알겠냐? 근데 2번이나 3번 케이스 같으면 똑같은 과정으로 증명을 해보면 극한값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2번이나 3번 케이스는 극한값이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만 곱하면 미분 가능해진다고. 너는 하나를 곱해봐야 좌우가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어. 그러니까 미분이 안 돼. 근데 하나를 더 곱했다 쳐봐. 그럼 너가 지금 여기 하나를 더 곱했어? 그럼 너도 하나가 더 곱해져? 그럼 약분하고 약분해도 여기 하나 남으니까 여기에 지금 x 빼기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a를 때려내면 너는 그냥 0이 되는 거지. 그럼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 좌우가 다른 형태의 불연속일 때는 영인자를 하나 곱하면 연속 2개 곱해야 미분 가능이고, 얘네들처럼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미분 불가능이다. 그러면 영인자를 하나만 곱해도 바로 미분 가능해진다. 이게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이론이야. 알아들었어? 좋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일단 하나 풀어볼게요.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34번 봐봐. 이것도 수능 기출이다. 이것도. 자, 3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fx가 x가 음수일 때 하는 마이너스 x, x가 0부터 2까지일 때는 x 마이너스 1, x가 2보다 크면 2x 빼기 3입니다. 자, 이거와 상수가 아닌 다항식 px에 대하여, 자, 다항식 px, 얘는 다항식이고 상수함수는 아니야. 자,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 이게 문제야. 일단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y축, x축이 있고, 자, 0과 여기가 2야. 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니까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여기 빵꾸. 여기는 x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가 1이겠네. 지금 이 정도 그림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맞지? 자, 그리고 2보다 큰 범위는 2x 빼기 3이야.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서 붙어야 돼. 기울기가 2니까 좀 더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됐죠? 이게 지금 fx. 여기다가 이제 봐봐. 기억번부터 볼게. 기억번에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면 p0가 빵이냐고 물어. 자, 0에서 봐볼래? 얘가 x 이퀄 0에서. 자, fx는 0에서 지금 무슨 속이야? fx는 0에서 무슨 속이냐? 불연속이지. 끊어졌잖아.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인데 여기다가 px 다항식을 곱했어. 다항식을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어. 자, 내 말 들어. 얘를 연속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뭘 곱하거나, 영인자를 곱하거나, 아니면 불연속점끼리 겹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곱하고 있는 게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지.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지. 그럼 얘는 불연속점이 없는 놈이잖아. 그럼 이 불연속점에다가 다항식을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영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지. 불연속점을 겹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영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0에서의 영인자라는 건 그냥 x를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너랑 곱해서 0에서 연속이 되려면 px는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 x 곱하기 몰라,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P0가 0인 건 틀림없지. 맞죠? 너무 당연하다. 그 다음 니은번은 함수 p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P2는 0이냐고 물었어요. 자, 이것도 봐봐요. 함수 fx는 지금 어디서 미분 불가능이지? 저 봐봐. 어디서 미분 불가능이야? 0과 2에서 미분 불가능이지. 0에서는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고 2에서는 뾰족점이잖아. 첨점이잖아.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지. 맞죠? 근데 여기다가 다항식을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대. 맞지? 그러면 이 px는 반드시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무슨 인수를? 자, 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0인자 몇 개? 2개. 얘는 첨점이니까 요거잖아. 요거. 첨점이니까 0인자 몇 개? 하나만 곱하면 미분 가능해진다며.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다항식을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px는 x는 몇 개 가지고? 2개 가지고 또 x-2는 몇 개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곱하기 뭐 qx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반드시 미분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므로 P2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래, 너는 맞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게 너희들이 해설지를 보면 그 모든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저렇게 다 풀어놨어.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저 정도 내용은 머릿속에 탁탁 정리해놓고 이거는 미분 가능하게 넌 0인자 몇 개, 넌 0인자 2개, 넌 하나 이런 식으로 툭툭툭 찍어서 푸는 거라고. 이해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디귿번을 한번 볼게. 디귿번은 뭐랑 곱했냐? 디귿번은 px 곱하기 fx 전체 제곱인데 px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이야. 너를 곱했는데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다. 그럼 px가 x제곱에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냐고 물었어. 그 말은 얘가 너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너 곱하기 어떤 이런 함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맞지? 그럼 봐봐라. 이제 이거만 보면 돼.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먼저 구성을 해야지. 그럼 fx 제곱 봐봐요. 너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x제곱이 되겠네. 너는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네. 너는 2x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죠? 그럼 저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저 제곱이라는 함수를 fx 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림을 한번 그대로 그려볼게. 일단 왼쪽에서는 x제곱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맞지? 오른쪽은 자 0부터 2까지는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에서 접하는 이차함수인 거지. 맞아? 그럼 이제 등호는 오른쪽만 붙었으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집어넣으면 1이지. 여기도 1이고 여기 붙었고 여기서 1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태의 그림일 거야. 맞지? 그 다음에 2보다 큰 범위는 2x 빼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3에서 접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봐봐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럼 4 빼기 3의 제곱이니까 1이지. 이 점 지나가. 이 점 지나가고 여기서 뭐 이런 느낌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이 f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0에서는 불연속인 게 틀림없는데 1에서는 뭔가 붙었어. 연속인데 얘가 미분 가능인 상태인지 미분 불가능인 상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맞지? 그 말 뭔 말이야? 너의 왼쪽 기울기랑 너의 오른쪽 기울기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왼쪽 기울기는 너를 미분해서 2 집어넣은 거고 오른쪽 기울기는 너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은 거지. 맞아요?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알았어? 선생님, 그럼 합성함수 미분을 모르면 못 푸는 거잖아요. 아니,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해서 미분하면 돼. 맞잖아. 제곱이니까 전개해서 미분하면 돼. 그게 원래 그러니까 공식적인 풀이 과정이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제 합성함수 미분할 거라고. 그럼 너를 미분해봐. 너를 미분하면 2배의 x-1이 될 거지. 속미분해봐 1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2를 집어넣어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이놈의 왼쪽 기울기는 얼마냐? 그냥 2인 거지. 그지? 오른쪽 기울기는 너 미분해. 자, 요거 합성함 미분이야? 미분해. 그럼 2배의 2x 빼기 3에 곱하기 속미분하면 2지. 맞죠? 거기다가 2를 또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에서 얼마? 오른쪽에 이게 4야, 4. 맞아? 그럼 이 점에서는 실제로 이 fx 제곱이라는 함수는 이 점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그럼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인 거야, 현재 스코어? 1000점인 거지. 왼쪽, 오른쪽 기울기 다른 점이 1000점이잖아. 어? 그럼 그런 상태다. 오케이. 그랬는데,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0에서는 불연속이고, 좌우 극한이 심지어 다른 불연속이고, 2에서는 뾰족점이다. 근데 그거에다가 내가 뭘 곱했어? px라는 다항식을 곱해서 뭐 하게 만들어?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이 px가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x를 몇 개 가져야 돼? 좌우가 다른 형태의 불연속일 때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0인자 몇 개? 2개라며. 그러니까 x는 2개 가지고 1000점인 경우는 0인자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x-2 하나 갖고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야 px가 이거랑 이거랑 다 2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 아니냐고 이게. 틀렸다. 아시겠냐? 그래서 지금 34번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였는데 여기서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 조금 더 사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좋아요. 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40페이지까지 지금 봐봐요. 선생님 중간중간에 이제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 괜찮아. 지금 너희들이 풀어. 너희들이 풀고 나중에 우리 또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어려운 문제 또 많이 풀 거니까 그냥 쭉쭉 나갈게 그냥. 그래서 일단은 40페이지까지 숙제로 하시고 오늘 나간 거 워크북 주간지 그 숙제로 하시고 그렇게 좀 해오십시오. 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